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저가 매수 찬스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로 작용했었던 요소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저가 매수를 했을 때 큰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 탑5 종목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현재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8,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요, 아직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람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은 응원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꼽힐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 제가 선정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참고로만 이용을 하시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잘 갈무리해서 투자를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주식 트렌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원래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테마가 돌아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버는 전형적인 좀 성숙화되지 못한 시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성장주가 굉장히 좀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가치주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평가받는 시절도 있긴 했는데, 최근 흐름이라고 한다면 성장주가 훨씬 더 부각을 받는 게 트렌드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 투자 인구가 늘기도 했고, 실제로 절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평가되어 있는 만년 저평가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일환으로서 이 만년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PBR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정책적이나 규제적으로도 많이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에 정말 이제 계속해서 성장주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최근까지도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만년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가치주들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저PBR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한국 주식시장에서 천대받던 주식인 지주사가 근 20년 만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당 성향을 늘리는 것과 자사주소가 거기에 따른 배당 성향뿐만이 아닌, 그걸 토대로 해서 현금이라든지 지분 가치를 통해 다시 재투자를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쌓아두고 있는 돈 정부가 옆구리 찔러서 이제 좀 토해내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워낙에 이제 또 외면받았던 주식들인데, 최근에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PBR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을 그냥 팔아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더 많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PBR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여기에서 저PBR 종목들이 가치 제고를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지수 자체가 퀀텀 점프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대부분 가치주, 지주사, 금융주, 그 다음에 하나 더 건설주들이,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도 많이 쌓아두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움직이던 성장주들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성장주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치주 쪽으로 돈이 이동하다 보니까 성장주들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치주 개념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은 몇 가지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 그냥 지금 딱 하나 보여드릴 만한 게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가치주 개념으로 볼만했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제가 타이어 종목들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가치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장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산업, 한미약품이나 SK바이오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진 않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이제 입김이 불면서 가치주 쪽으로 돈이 이동하지만, 결국 이 가치주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
지수 자체를 이제 올리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정부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성장주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던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다시 가치주로 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수가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년 저평가를 해소하는 그 단계에서 눌림이 나온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강세장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만년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과거 전고점이 이제 3,300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가볍게 뚫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오르는 과정 안에서 막 급락했다가 가기도 하고 이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300포인트 전고점은 충분히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지수 자체가 1.0 이하니까요. PBR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쓰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될 정도로 못 올라가잖아요. 뭐 중국 영향도 있다 그러지만 저는 이번에 이 정책 영향을 힘입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지수 자체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성장주에서 돈이 빠져서 가치주로 돈이 이동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성장주들도 지수가 올라감에 따른 수혜를 보면서 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장주들 주가 빠진다고 또 막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 자체가 아무래도 가치주다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대표적으로 제가 SK랑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삼성물산 같은 이런 지주사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환호하면서 주식 수량에 집중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아니라 수량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배당 성향과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이 배당금이 올라가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K나 삼성물산은 주가가 떨어질 때 더 환호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해당되는 가치주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건설업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게 건설기계여가지고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바켓 이런 3대장 건설기계 종목을 장기적으로 사모으면은 매우 큰 돈이 될 거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보시면 좋은데 사실 이건 건설 기계고 건설을 직접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업체들 중에서 지주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와 그 다음에 이 건설 카테고리가 엮인 지금 만년 저평가되면서 외면받아왔던 대표적인 섹터가 지주사, 그 다음에 금융주, 그 다음에 건설 쪽이죠. 제가 금융주 쪽은 얼마 전에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금융지주, 지주사랑 금융이랑 엮인 금융지주 종목들이나 혹은 일반 금융 종목들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금융지주나 금융주들, 손해보험, 화재, 생명 이런 이름 들어간 주식들 있죠. 이런 거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주나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도 설명드렸었죠. DGB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최근에 우리금융지주도 검색식에 또 포착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은행이나 우리금융지주도 보시면 좋고 아주IB투자라든지 부국증권, 대신증권, 최근에 한화그룹주가 잘 가더라고요. 한화투자증권도 보실만 하고요. 그래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지주사랑 그 다음에 건설 쪽에 해당되는 종목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와 진짜 건설주 주가 더럽게 안 가는데 그거를 지금 요새 부동산도 분위기 안 좋은데 무슨 건설주냐 이러실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전에 건설기계 설명드리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금융지주 종목들도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기계 설명드리면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한국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글로벌 건설 수요, 인프라 수요가 막대합니다. 막대한 수준이에요. 왜요? 미중 무역 전쟁의 일환, 다시 말해서 탈중국을 지금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지를 재편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제조의 중심이 됐던 게 중국인데 중국에서 공장을 다 빼면 어디로 가냐? 생산기지를 재편하면서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리슈어링 정책이라고 많이 얘기하면서 그것도 부각이 되고 있고 미국 그 다음에 베트남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도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국으로 생산기지를 끌어오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전략이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또 미국은 싸진 않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인구가 많은 쪽을 봤을 때는 뭐 인건비 따졌을 때 베트남, 그리고 인구 수까지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될 만한 국가가 또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서 창출되는 건설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각자 도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자국에서 이제 생산기지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한 건설 수요가 막대하게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를 엄청나게 벌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50년대생분들, 60년대생분들, 더 이전으로 막 20, 30년대생분들이 해외에 건설 사업 넘어가가지고 수주 따오면서 외화 벌어오고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게 이제 일으켜 세웠던 세대들이 있잖아요. 50년대생분들, 60년대생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또 불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수혜를 볼 만한 게 뭐 건설기계 쪽은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대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만 골라라 하면 두산바켓. 두산바켓은 미국 인프라 수요를 받는 업체예요. 미국에서도 실제로 사업을 하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종목이 캐터필러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캐터필러 주식을 많이 또 추종하기도 하기 때문에 캐터필러 주가를 좀 잘 살펴보면서 같이 연결해 지어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인도 쪽에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코어가 있고, 우선순위로 따지면 대장주는 두산바켓이고요. 그 다음에 부대장주는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세 기업 다 우량주기도 하고 유명한 대기업 계열사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막 틀어지진 않고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예요. 누가 더 가냐 덜 가냐 차이지. 그래서 요 세 개 주식 보면 되고, 건설사 주식 중에서 그럼 누굴 봐야 되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SK랑 삼성물산 지주사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죠? 그렇죠. 건설 사업도 하는 기업이에요. 에버랜드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주 따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삼성 계열에서 플랜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추세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지금 보기보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추세를 다시 돌릴 때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은 진짜 좋거든요.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매력적인데 좀 추세 돌리면 그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하방 추세라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삼성물산을 보시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건설하면 먹어주는 기업이 있어요. 업력도 제일 길고 흔히 얘기해서 3대장, 4대장 하면 꼭 들어가는 기업. 바로 대림입니다. 한국에서 건설을 얘기할 때 오히려 삼성보다도 더 알아주는 게 대림그룹이에요. 그 중에서 그 대림 건설 쪽에서 지주사, 건설 분야 지주사로 있는 게 바로 DL-EN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L-ENC는 제가 과거에도 수차례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와, 그냥 뭐 아사리판 주가가 무너졌어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강조드렸고, 지금 자리 뭐 너무나도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모으기에 매우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지금 추세를 돌리는 원형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말아올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너무 좋아요. 건설사 분야의 지주사 모멘텀이 있죠. 그 다음에 건설 쪽도 엮여 있죠. 그래서 지금 만년 저평가, 저PBR로서 천대받아 왔었던, 외면받아 왔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 지주사와 건설이 껴있는 DL-ENC, 저PBR로서 지금 PBR이 0.39, 0.5도 안 돼요. PBR이라는 게 시가총액과 지배주주 지분가치를 비교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DL-ENC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지배주주 지분가치가 4조 5천억 정도 돼요. 4조가 넘어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지분가치보다 시총이 낮으면 저평가라 그러는데, DL-ENC는 PBR 기준으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4조는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근데 지금 얼마예요? 1조 6천억. 더블도 더 가야 돼요. 지금 더블 가도 저평가예요. 지금 1조 6천억에서 주가 2배 뛰면은 시가총액 3조 2천억이죠. 그래도 저평가예요. 한 3배는 가야 돼요. 솔직히 2.5배 정도? 그럼 지금 주가가 43,000원인데 2.5배면 한 15만원 정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식은. 그러니까 신고가는 써야 된다는 거죠. 제일 고점 찍었을 때가 8만 원도 안 되는데 고점 뚫고도 한 2배는 가야 된다는, 한 50%, 100%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에서 한 진짜 2.5배, 3배 주가 올라가야 된다는, 한 13만 원, 14만 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DL-ENC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게, 저는 HDC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HDC가 지주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분야 지주사로 예전에 광주에서 한번 있었고, 아이파크 막
막 외벽 무너지고 이런 거 이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그냥 아사리판으로 박살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 좋은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아사리판 개작살이 났는데 돈은 여전히 그냥 따박따박 더럽게 잘 벌어요.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죠 그게. 그래서 HDC랑 HDC 현대산업개발을 저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 말아올리고 있어요. 그때 막 외벽 무너진다 하면서 이때 주가도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이 타점상으로 매우 매력적이고 한 2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다. 돈은 여전히 잘 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잘 벌어요. 오히려 그거 난리 났을 때보다 이제 더 많이 벌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우 침까지 튀기네. 말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2019년도에 막 순이익 4천억 뽑아내고 매출도 막 4조 넘게 때리던 기업인데 그 매출을 지금 다시 회복했어요. 19년도 그때 전성기 찍던 매출. 내년에는 무려 5조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순이익도 이제 2천억대로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PBR도 0.23. 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PBR이 0.23이에요. 0.23. 말이 안 되죠?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PBR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은 주가가 18,000원인데 여기서 5배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5배면 주가 한 400%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래야 이제 말이 맞는다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 6%. 배당만 따박따박 받아가도 완전 논하는 장사예요. 얘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6%고 PBR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라든지 그 재무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금이라든지 그 현금성 자산이나 뭐 부동산 가치들이 평가가 안 받는 게 되게 많아요. 건설사들은. 그래서 사실상 진짜 만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살리기 시작하면 진짜 엄청나게 포텐셜이 터지는 게 또 건설업종이에요. 정부가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개입했고 그 기반에는 국민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게 그냥 이번에 한번 말만 그렇게 하고 실행이 안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계속 개선돼 나갈 여지, 그냥 한번 말만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정책이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계속 진행이 될 만한 저는 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과 HDC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HDC 현대산업개발과 그 다음에 지주사 개념으로 볼 수 있는 HDC. 정리를 하자면 종목이 삼성물산, 지난번에 제가 지주사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삼성물산하고 그 다음에 DLENC, 그 다음에 HDC, 그 다음에 건설 분야로 봤을 때 HDC 현대산업개발,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아나가기에도 좋고 충분히 주가 상승 모멘텀도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기업들도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GS건설이라든지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대우건설도 있고요. 근데 아직 뭐 추세적으로 돌리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DL건설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DL건설까지, DLENC랑 건설주로 DL건설까지. 그래서 워낙에 또 잔뼈가 굵은 건설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건설 사업에 있어서, 건설업에 있어서 진짜 탑3를 꼽아라 하면 삼성과 대림과 현대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그리고 대림그룹의 건설사 지주사 DLENC랑 건설사 DL건설, 그 다음에 현대 쪽에 건설사 지주사 HDC,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요렇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향후 건설 수요랑 해외 수주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들,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 제고가 이제 시작되면서 만년 저평가 받았었던 건설사들의 현금이나 부동산 가치, 더불어서 해외 인프라 수요에 따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건설사들이 굉장히 저평가 받았던 그 이면에는 불경기라는 이슈도 존재했는데,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주가가 한참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간다면 이 그 가치 제고에 들어가는 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호경기로 넘어갔을 때 엄청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저가 매수 찬스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남들이 외면받았던 그리고 디스카운트로 작용했었던 요소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저가 매수를 했을 때 큰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런 건설사들, 이 탑5 종목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여러분들이 최소 3년만 이 기업들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진행한다면 엄청나게 큰 돈 그리고 주가 상승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3년 주기로 돌고 주식 사이클도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돌기 때문에 이번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3년 안에 호경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 구간에서 혹은 쇼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흔들릴 때 계속해서 모아나가면 3년 안에 호경기로 접어들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주사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가치들을 감안했을 때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배당 수익률까지 챙긴다라고 하면 주가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금까지도 두둑하게 가져갈 만한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5개 기업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으로 꽃피우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